예, 안녕하세요. 그레들에서 제공하는 버전 카탈로그라는 기능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라인 플러스의 차용로라고 합니다. 예,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라인 앱과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라인 플러스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메신저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만 한국, 베트남, 대만 등등의 해외 오피스와도 긴밀히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에 수백 명 되는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자 분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먼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전 카탈로그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빌드 SRC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카탈로그를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유닛 테스트 도구인 로보레트릭에 버전 카탈로그를 적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버전 카탈로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버전 카탈로그는 라이브러리 이름과 버전 정보를 지정하여 빌드 시스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그래들 7.0의 실험적인 기능으로 추가되었고 7.4부터 안전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실 때 대부분 그래들 8.0 이상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래들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참에 8.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버전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들 버전 카탈로그를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해야 하는지 간단한 예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코틀린 코르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 포함시키는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코르틴을 이용해 뭔가 원하는 기능을 완성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하는 작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마도 개발자분들은 그 기능을 완성한 후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텐데요. 코르틴을 이용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그 코르틴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의존성에 아마 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르틴 버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뭔가 버그가 포함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수정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빌드 스크립트의 의존성 기술 블럭에 위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코르틴 안드로이드와 코르틴 테스트 라이브러리 두 모두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만 업그레이드하고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깜빡 잊고 그 업데이트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따로따로 수정하기도 귀찮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이러한 실수를 이제 방지를 하거나 좀 더 편하게 버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빌드 SRC에 그 상수를 지정해서 라이브러리 버전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빌드 SRC의 상수를 변경하면 앞에서 보셨던 뭐 귀차니즘 같은 것들이 이제 귀차니즘이란지 실수가 방지가 되겠죠. 예, 그래들 버전 카탈로그는 라이브러리 이름이나 버전 정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래들의 기능입니다. 위와 같이 토물 방식으로 버전 정보와 라이브러리 또는 플러그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스크립트에서는 토물에 지정한 정보를 이용해 위와 같이 타입세이프하게 의존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setting.gradle.kts에 위와 같이 의존성을 해석할 때 버전 카탈로그를 이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DSL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와 같이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립스라고 하는 버전 카탈로그의 인스턴스를 그래들 전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버전 카탈로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빌드 스크립트가 초기화될 때 토물 내용을 기반으로 버전과 라이브러리 이름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서 코드들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코드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의 .gradle 디렉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생성된 코드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모든 내용을 좀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인텔리제이에서 제공하는 스트럭처 툴바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왼쪽이 아까 전에 잠시 스크린샷으로 보셨던 그 토물 파일 내용이고, 오른쪽이 토물 파일에서 생성된 어섹스 코드를 스트럭처 툴바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용 코틀린 코루틴 라이브러리가 코틀린 X 코루틴즈 안드로이드라고 이름 지어 있는데, 그 대시를 기준으로 각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서 클래스들이 생성됩니다. 보시다시피 get kotlin x라는 메소드에서 kotlin x 라이브러리 액세서 클래스 인스턴스가 리턴이 되고, kotlin x 라이브러리 액세서에서는 다시 이제 get coroutin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다시 그 해당 메소드에서는 그 kotlin x coroutine 라이브러리 액세서 클래스 인스턴스가 리턴이 되어서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빌드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립스라고 하는 버전 카탈로그 인스턴스에서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게터 형식의 자바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룹이나 코틀린 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처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버전 카탈로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버전 카탈로그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카탈로그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액세서는 그래들 프로젝트별로 별개의 인스턴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액세서 인스턴스를 임의로 저장했다가 루트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면은 엉뚱한 결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전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코드가 생성되는 시점은 그 settings.gradle.kts가 해석이 된 이유라서 settings.gradle.kts 자체에서는 버전 카탈로그에 대한 액세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들에서 쪽에서는 이제 닭과 달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간략하게 버전 카탈로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빌드 SRC로도 이미 구현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버전 카탈로그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빌드 SRC를 이용해 의존성을 기술한 스크립트입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이용해 빌드를 진행하면 그래들 내부에 내장된 코틀린 컴파일러에 의해 코틀린 DSL 기반의 스크립트는 자바 클래스로 컴파일이 된 후 그래들이 동작하고 있는 자바 VM에서 수행됩니다. KTS가 컴파일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와 같은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래들의 -G 옵션을 추가하면 그래들에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정되는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홈 디렉토리 밑에 .gradle이 아니고 임의로 현재 디렉토리 밑에 .gradle 다시 홈이라는 디렉토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디렉토리 아래를 살펴보면은 캐시즈, 그래들 버전, 코틀린 DSL, 스크립트, 해시카, 클래시즈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아래 코틀린 DSL 스크립트가 컴파일된 결과가 저장돼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파일된 결과를 이제 자바 p 명령을 이용해서 디컴파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그 클래스 파일의 디컴파일 했을 때 그 컴파일 클래스 코드 바이트 코드에 포함된 쌍수풀 리스트고요. 그 아래 이제 실제 동작하는 메소드들이 호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윗부분 상수풀에서 아까 전에 그 빌드 SRC에 지정했던 버전 정보라든지 버전 정보 스트링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버전 정보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들 하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해당 그 라이브러리의 그 스트링을 이용해서 그 의존 정보를 추가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 SRC에서 지정한 상수값을 1.7.1에서 1.7.2로 바꾸고 컴파일을 한 후 다시 디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틀린 DSL 컴파일 결과에 상수풀의 상수값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르시겠나요? 예. 저희가 이제 수정한 거는 빌드 SRC의 상수값을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빌드 SRC를 컴파일한 결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코틀린 DSL을 컴파일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은연중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트릭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상수값은 컴파일 중에 인라인 오티마이제이션이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상수값을 변경을 하더라도 그 참조만 하고 있다면 그 코드가 다시 컴파일되어서 그 코드 안에 상수값을 직접 바뀌도록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참조만 해도 뭔가 컴파일할 때 다시 컴파일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버전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 설명했다시피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프로퍼티 형식으로 의존성을 지정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이제 게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바이트 코드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버전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버전 값을 바꾸더라도 다시 컴파일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버전 카탈로그를 이용하면은 그 프로퍼티 액세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인라인 오티마이제이션이 방지되가 됩니다. 그래서 버전 카탈로그의 내용을 변경하면 액세스 코드만 재생성 및 재컴파일이 되고 나머지 빌드 스크립트는 다시 컴파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빌드 SRC와 버전 카탈로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간단하게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만든 건 아니고 그래들 쪽에서 원래 벤치마킹 할 때 사용하던 프로젝트를 포킹해서 적당하게 수정을 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3,500개 정도의 서브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빌드 SRC 또는 버전 카탈로그의 버전 값을 바꿔보면서 그래들 태스크 목록을 출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하면은 그 그래들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들 스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빌드 성능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전체 빌드 시간과 빌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빌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간이 빌드 SRC에서는 거의 6분이 걸리는데 버전 카탈로그에서는 30초가량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 스크립트 컴파일하는 시간이 빌드 SRC 경우에는 4분 30초가량 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버전 카탈로그에는 컴파일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 보면 빌드 SRC를 이용하면 빌드 SRC의 상수값을 변경한 후 빌드 스크립트의 재컴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의존성 정보가 변경이 이루어질 텐데 의존성 정보가 변경이 되면 그때마다 빌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버전과 현재 배포하는 버전의 브랜치가 따로 존재할 텐데 개발하면서 이제 브랜치 정보를 전환하게 되면은 빌드 오버헤드 때문에 빌드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빌드 캐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에 한 번만 일단 빌드 오버가 발생하긴 하고요. 그래서 빌드 SRC만으로도 이제 버전 정보를 표현은 가능하면은 버전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의존성 관리에 편할 뿐더러 빌드 성능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빌드 SRC로 의존성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버전 카탈로그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사족인데요. 올해 그 코트린 컴프라든지 아니면 구글 I/O에서 그래들의 빌드 스크립트를 기존에는 그루비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코틀린 DSL이 기본값으로 전환이 됐고 개발자분들에게 코틀린 DSL로 바꾸는 것을 권장하는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은 위에 벤치마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틀린 DSL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루비 DSL이 더 빠른 상황이고요. 코틀린 DSL이 정말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면은 아직 빌드 성능적으로 성숙도가 떨어지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틀린 DSL의 수행 속도는 내년에 그래들에도 K2가 적용된 이후에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버전 카탈로그와 빌드 SRC의 성능에 대해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부터 버전 카탈로그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settings.gradle.ktx에서는 버전 카탈로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settings.gradle.ktx와 버전 카탈로그에서 버전을 따로따로 포함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도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틀린 버전을 지정한다면은 settings.gradle.ktx에서 코틀린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지정하고 버전 카탈로그에서는 코틀린 리플렉트 라이브러리 버전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틀린 버전을 변경할 때마다 두 파일을 따로 추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럴 때는 그래들 프로퍼티를 이용하면은 버전 정보를 한 군데로 몰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들 프로퍼티에 포함된 정보는 settings.gradle.ktx에서 프로퍼티를 찾는 메소드도 제공이 되고 혹은 더 간단하게 딜리게이션을 이용해서 해당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온 정보를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블럭에 설정하면은 settings.gradle.kt에서 플러그인 정보를 버전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리졸루션 매니지먼트 블럭에서 버전 카탈로그 버전 정보를 DSL을 이용해서 강제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버전 카탈로그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버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의존성이 아니라 단순한 버전 정보만 공유하실 때 활용 방법입니다. 제페 컴포즈 컴파일러 사용하실 때 버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의존성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에서 버전 정보만 지정하게 될 텐데요. 위와 같이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DSL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버전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잠시 보셨던 버전 카탈로그에 의해 생성되는 액세서 코드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버전 액세서즈라고 하는 클래스와 getVersions 하는 메소드가 보일 것입니다. 해당 메소드를 이용하면 위와 같이 컴포즈 컴파일러 버전을 버전 카탈로그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그래 좀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일이 빌드 스크립트마다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루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프로젝트에서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컨벤션 플러그인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설정을 하는데 해당 부분은 이제 사용 방법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발표 시간에는 좀 시간상 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아래 URL에 들어갈 수 있는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무궁무진할 텐데 오늘 발표 시간상 활용 방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로보레트릭의 버전 카탈로그 적용을 한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로보레트릭을 자주 사용하고 문제 발생할 때마다 로보레트릭의 GitHub 이슈를 자주 공유하는 편인데요. 어느 날 이슈 등록하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 어떤 이슈 올렸는지 좀 살펴보는 중에 위와 같은 이슈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버전 카탈로그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슈가 열려 있었고 옆에 레이블에 help wanted라고 하는 레이블이 달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이슈를 살펴보니 원래 다른 분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한 1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때마침 제가 이제 회사 안에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버전 카탈로그를 적용해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라 가지고 재빠르게 페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로보레트릭 쪽에서 바로 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로보레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프로젝트인데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하지만 로보레트릭 자체는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고 상당히 빌드 스크립트가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도 서브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많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존성을 이제 버전 카탈로그로 변경하면서 약간 특이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로보레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구성한 그 그래들 플러그인이 빌드 SRC 아래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드 SRC에서 플러그인 구현하기 위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따로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루트 프로젝트와 공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버전 카탈로그 토몰 파일의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루트 프로젝트하고 그 빌드 SRC 라이브러리 버전을 이제 동일하게 맞출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존성을 지정할 때 라이브러리의 타입을 직접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레트릭 자체는 안드로이드 그 그래들 플러그인을 직접 사용하진 않고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그 로보레트릭 자체를 테스트할 때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바 프로젝트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르 파일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르 파일 대신 그 AAR 형식의 라이브러리를 로딩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둡니다. 그런데 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전 카탈로그에서는 이제 모듈 그룹이나 이름 그리고 버전까지는 지정이 가능한데 라이브러리 타입 지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버전 카탈로그만 이용하고 그 라이브러리 타입은 이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해당 기능도 아직까지 제대로 동작을 하진 않고 있고 이게 그래들 쪽에 이슈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등록된 지 한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그 프로그레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존성을 추가할 때는 의존성에서는 이제 그래들 버전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버전 정보만 그래들 카탈로그에서 가져와서 엑스트라 프로퍼티로 등록한 다음 해당 값을 이용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제가 빌드 SRC와 비교를 할 때는 코틀린 스크립트에다가 이제 상수값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값이 아니고 엑스트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 빌드 성능 저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자료 만들면서 참조했던 URL들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